예, 전북대학교 김상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팜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빅데이터의 개념, 또 스마트팜과 빅데이터의 활용, 그다음에 스마트팜에서 빅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핵심적인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팜과 인공지능 기술, 또 스마트 온실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작물을 재배한 사례로서 토마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의 개념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규모의 어떤 그런 이 데이터의 집단으로서 현재는 수십 테라에서 향후에는 페타바이트 정도 또는 엑사바이트 정도의 크기의 대용량의 데이터들의 어떤 집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데이터만을 의미하는 어떤 수집 저장뿐만 아니라 분석이나 체계화를 위한 도구, 또 플랫폼, 분석 기법들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빅데이터의 개념은 1990년 이후에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정형화된 데이터, 또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이렇게 무수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정보의 홍수 개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발전을 해서 오늘날 이제 빅데이터라는 이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현재에는 이런 모바일이나 개인 어떤 서비스, SNS 이런 것들의 확산을 통해서 거의 2년 단위로 2배씩 이렇게 증가를 해서 작년 기준으로 약 40제타바이트 정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략 1시간 정도의 어떤 영화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것들이 약 1기가바이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024기가바이트, 영화 1024편의 어떤 그런 저장 용량을 우리가 1테라바이트라고 하고, 1테라바이트가 1024개 이렇게 모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1페타바이트, 또 1024페타바이트가 모인 것을 엑사바이트, 또 이 1024개의 엑사바이트가 모인 걸 1제타바이트, 또 1024개의 어떤 그런 제타바이트가 모인 것을 요타바이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들은 조나 경 단위의 어떤 그런 그 숫자의 단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명칭이 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10의 배수로서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경우가 이렇게 지금 이제 보편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기술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보면 PC 시대가 있었고, 또 인터넷 시대가 있었고, 모바일 시대가 있었고, 현재 이제 스마트팜 시대라고 부르는 현재 이제 정보화 시대가 있는데, 이런 기술들에 따라서 데이터를 갖다가 생산하거나 또는 활용하는 이런 어떤 패러다임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를 거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 시대에는 디지털화나 전산화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면, 인터넷 시대에는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정보화가 이렇게 주도를 해왔고, 모바일 시대에는 이제 소셜화나 또는 이동하면서도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하거나 볼 수 있는 이런 모바일화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어떤 데이터들의 어떤 지능화, 개인화, 또 IoT에 의한 사물 정보화들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의 어떤 비정형 또 정형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2010년 중반대 이전까지를 우리가 이제 이런 인터넷 모바일 시대라고 이렇게 보면 사실 2010년 중반 이후의 어떤 시대들을 스마트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특히 그 2018년 정도를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별도로 이름을 붙여지게 되면서 많은 데이터들의 어떤 그런 그 생산이 급격히 증가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속성이라고 보면은 크게 이제 규모 측면, 다양성 측면, 또 속도 측면, 정확성, 가치 측면에서 이렇게 특성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빅데이터는 일단 규모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사진 데이터가 뭐 30페타바이트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하루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그저 사람이 이해하거나 일반적인 어떤 컴퓨터의 어떤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규모의 데이터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 또 이런 데이터들이 정형화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들로서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고, 또 이런 데이터들은 아주 빠르게 이렇게 생산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유효기간이 아주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갖는 시간들이 빠르고 또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의 어떤 그런 그 속성을 가지게 될 것 같으면, 가지려고 할 것 같으면은 정확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갖다가 뽑아낼 수가 있어야 이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저 데이터의 양만 많다고 이게 빅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의 속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규모나 속도, 다양성 이런 것들만 갖고는 이제 3V, V라는 것들은 이제 앞에 있는 이니셜의 의미죠. 규모이면은 볼륨, 속도면은 벨로시티, 다양성인 것 같으면 버라이어티, 이런 어떤 그 단어들의 어떤 그 머리 글자만 따서 이렇게 이제 3V, 4V, 5V 이렇게 이제 나눠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런 유형들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농업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빅데이터들을 수집되는 과정에서는 농업에서는 대부분 이제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그리고 미디어 데이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내부 데이터는 우리가 농사 환경으로서 이렇게 측정이 되는 그런 온실에서의 어떤 지상부의 환경, 온도, 습도, CO2, 일사량, 그리고 이제 지하부의 환경으로서는 배지의 어떤 함수율, 배지의 EC, 또 배지의 어떤 pH,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환경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 환경 데이터, 외부 데이터로서는 직접 측정되지 않은 외부 기관이 보유하거나 기상청이나 또는 이제 농식품부의 또는 농산물의 어떤 도소매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경락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데이터는 물론 내부 데이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상으로 측정되는 그런 어떤 영상 정보들, 또 음성으로 측정되는 음성 정보들, 가축 같은 경우에는 음성 정보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동물들의 이런 생체 정보를 식별하는데 중요한 정보들로서 이렇게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정보들은 물론 이제 스틸 영상 이미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동영상 이미지, 또 음성 데이터들은 웨이브렛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생체 정보나 생체 환경에 반응하는 동물이나 식물들의 정보들을 이렇게 알 수 있는 데이터 소스로서 이렇게 수집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센서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네트워크로서 IoT 기술들이나 또는 어떤 수동으로서 현재까지 센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어떤 생체 정보에 대해서는 사람이 부득이 이렇게 그 손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타이핑을 통해서 입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동으로 입력하는 수단들도 모두 이렇게 그 수집 어떤 이 프로세스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그 스마트팜의 장비나 또는 그 이 시설들에 있어서의 운용 기록이라든지
또는 그 자동적으로 저장된 로그 이런 것들도 스마트팜의 데이터로서 이렇게 수집이 되고 또 저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장된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들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노이즈와 또는 그런 그 유용성에 대한 등급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유용성을 판단을 하고 또 빠진 데이터나 결측 데이터 또는 왜곡된 데이터를 보정하거나 수정을 해서 이렇게 유용한 데이터를 만들고 또 유용한 데이터의 등급을 높여서 이렇게 저장함으로 해서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이런 어떤 그 저장 기술들도 빅데이터 처리 과정의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일괄 처리가 있고 또 실시간 처리가 있을 수가 있고 분산 병렬 처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처리는 우리가 이제 배치 처리라고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수집된 데이터를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모았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그 프로세서나 시스템에 이렇게 전달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들이고, 실시간 처리는 데이터가 발생이 되자마자 그 데이터를 막바로 이렇게 처리하는 시스템에다가 전달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처리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일 중에 하나가 전처리 시스템입니다. 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어떤 포맷이나 데이터의 어떤 그런 파일의 규격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특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데이터 파일의 어떤 학습 데이터의 규격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에 대해 가지고 특정한 레이블이나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결과들을 이렇게 같이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이 데이터 세트로서 제공해주는 이런 기술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분석 과정에서는 이제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어떤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들이 플랫폼에 탑재되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적용이 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결과로서 원하는 그런 효과적인 분석 결과나 또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방향들을 제시를 해주게 되고, 이것들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하고 가시화해주는 이런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들도 이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여러 단계의 빅데이터 처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큰 데이터의 덩어리나 집단들을 우리가 농업에 보다 효과적이고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석을 해서 가시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현하는 이런 어떤 단계의 과정들을 거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들의 특성들이 농업의 빅데이터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 농업에서 이렇게 수집되는 빅데이터의 특징들은 그렇게 페타바이트의 사이즈까지는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테라바이트 정도의 이런 사이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크기도 크고 또 다양하고 속도도 빠른 속도로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이런 어떤 빅데이터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 농업 분야의 생산뿐만이 아니라 이런 의미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농산물에 대한 수요나 공급에 대한 트렌드, 또 마케팅에 대한 의사결정, 농산품의 어떤 그런 물가에 대한 예측, 또 식품의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예측이나 병충해 예방 이런 데에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의 데이터들은 앞전에서 설명드린 이런 어떤 스마트팜의 요소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스마트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있고, 온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온실 내부와 외부의 이런 작물의 생육 환경에 대한 데이터들, 또 생육 환경을 조절하기 위한 제어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뭐 짧게는 수초에서 뭐 1시간, 뭐 길게는 1시간 정도에 이르는 이런 간격으로 계속 수집이 되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서버 기반의 어떤 그 스토리지나 저 시스템에 저장이 되거나 또는 개인 PC 기반의 어떤 저 시스템에 저장이 돼서 농장의 어떤 그런 이 환경 저하나 의사결정에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스마트 온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센서로부터 측정된 이런 데이터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은 모니터링과 이제 제어들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또 환경 조회나 환경 제어, 정보 관리들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대부분의 어떤 그런 그 의사 결정들은 농민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1세대 스마트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1세대 스마트팜에 있어서 이렇게 그 문제들은 뭐 스마트팜의 어떤 그런 그 환경 데이터들이 농업에 있어서의 편의성 증대에는 상당 부분 이렇게 기여를 하고, 농민들의 어떤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을 시켰다는 점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만은, 의사결정의 단계라든지 또는 데이터 활용성의 효용성 문제라든지 활용도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로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 또 농업에 관련된 그런 전후방의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들이 지금으로서는 각 어떤 그런 그 데이터를 주관하는 기관이라든지 어떤 사업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절되고 단절된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관리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의 어떤 그런 활용도나 또는 그 관리 비용, 또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데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농업 쪽에도 지능형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각 부처별이나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이런 이제 농업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농업인이 필요한 데이터, 또 민간이나 연구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로 이렇게 나누어서 서비스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스마트팜 R&D에 필요한 이러한 어떤 빅데이터들도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이렇게 그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패키지 이렇게 그 개발 사업단에서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렇게 구축을 해서 스마트팜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하는 연구자들뿐만이 아니라 컨설턴트라든지 또는 이 정책을 위반하는 중앙부처의 어떤 그런 이 정책 위반자들의 또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이런 연구기관들에게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농업에 대한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현재 구축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 빅데이터 서비스의 어떤 모델들은 이런 그 농업에 필요한 내부 데이터, 또 이런 그 농업과 연관된 외부 데이터들의 소스들을 각각의 기관별이나 또는 어떤 그 현장의 데이터들을 잘 수집하고, 이것들을 갖다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전처리하고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또 어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 상에 이렇게 구축을 해서 수요자 맞춤형, 그러니까 정책에 어떤 필요한 요구 사항들은 정책에 맞도록 R&D가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R&D 요구에 알맞는 그런 어떤 서비스 모델, 또 농업인이나 IT 개발자가 필요로 하는 이런 어떤 정보의 수요자에 맞춤이 될 수 있는 이런 모델들로 이렇게 서비스를 특정화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것들을 이렇게 구상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의 어떤 그런 이 데이터 플로우의 파이프라인을 보면
우선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하고 연계시키는 데는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라든지 또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각각 이렇게 그 통합해서 이렇게 스토리지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 또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없는 데이터들은 API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의 분석 환경, 또 분석된 모델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 환경, 이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축을 하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해 갈 것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팜에서 이제 그 빅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앞으로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세대 시스템이 이제 편의성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스마트팜 환경 제어와 구축이었다면은 2세대 스마트팜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 향상 모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체 정보와 인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그 인공지능이 이런 그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그 최적의 환경 정보를 도출해내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러한 스마트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의 의미를 보면 인간이나 또는 동물이 지닌 자연지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어떤 그 인공지능에는 시각인식지능, 또 음성인식지능, 의사결정과 같이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기계나 컴퓨터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방법들이나 또는 그 알고리즘들을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자동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면은 앞으로의 어떤 그런 이 기술의 어떤 세상이나 트렌드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술들을 보면은 크게 이제 인공지능은 위크 AI와 스트롱 AI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위크 AI라는 것들은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특정한 어떤 그런 이 목적을 가진 어떤 행위들을 사람을 흉내내서 이렇게 해결하는 이런 시뮬레이션 기반의 어떤 인공지능을 위크 AI, 그러니까 약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스트롱 AI라는 것은 강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사람과 거의 비슷하거나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추론 능력 또는 창의적인 이런 그 창조 능력들을 사람을 거의 유사하거나 또는 사람의 능력을 초과하는 이런 어떤 정도의 인공지능 추론 능력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 이제 언어지능, 시각지능, 청각지능, 뇌인지 컴퓨팅 이런 기술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통계학 기반의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들을 조금 분류를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공통점은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모델로서 그런 알고리즘으로 활용된다는 것들이 이제 공통점인 반면에,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로 학습한 경우에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그 값을 예측하고 추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능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데이터 마이닝 경우에는 데이터 속에 있는 현상이나 특성들을 갖다가 발견해오고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들이고 또 기능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들은 데이터 마이닝보다는 기계학습을 이용하는 것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가들로부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제 모델로서 이렇게 만들고, 그 모델에다가 이제 농가 현장으로부터 이렇게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
재배 환경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생체 정보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델에 입력을 하고 그 이제 입력된 모델을 AI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최적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아웃풋, 그 다음에 이제 재배 관리에 대한 의사 결정, 고장 예지에 대한 위험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결과로서 도출을 해서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세대 기술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야 될 어떤 기술적인 과제로서 현재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각각의 이제 이런 AI 모델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그 오차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델에다가 피드백을 통해서 모델의 정확도를 갖다가 이렇게 높여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세대 스마트팜은 앞서서도 우리가 간략히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에 대한 어떤 이 정형화된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생체에 대한 어떤 영상 정보나 또는 음성 정보, 또는 어떤 이 비정형화된 이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획득을 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1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되고, 1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센서의 어떤 그런 이 정확한 설치나 또는 고장 상태, 품질 관리 상태에 따라 가지고 유효한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유효하지 못한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결정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을 하고, 검증된 이제 유효성을 어떤 그런 식별이 끝난 데이터들은 2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때에는 이제 이미지로 들어온 데이터들은 이미지를 해석을 해서 이미지에 포함된 생체 정보들이 해석된 결과로서 2차 데이터베이스에 같이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2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런 환경 정보와 생체 정보들을 AI 모델이 추론 엔진을 통해서 이 작물의 어떤 생장이라든지 개화 시기, 착과 시기, 앞으로 예측되는 수량이나 품질, 또 수확 시기 등을 이렇게 추론을 해서 3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3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러한 어떤 작물의 이런 AI 추론 결과들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은 현재 있는 그런 작물의 생육 환경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의사결정들을 해서 이제 농장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주게 되는데, 생육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 생육 단계나 또는 생육 환경의 설정뿐만 아니라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런 목표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통해서 제어기로 보내주게 되면 제어기에서는 여기에 맞도록 이렇게 환경 제어기들이나 관수나 양액 제어기들을 또는 가축일 경우에는 급이 제어기들을 잘 조정을 해서 현재 상태에 최적화된 그런 생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조절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와 2세대 기술의 차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세대 스마트팜은 동식물의 어떤 생육 환경에 대한 정보만을 이렇게 획득을 해서 농업인이 직접 과거의 어떤 그런 축적 도구로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은 2세대 스마트팜 기술들은 생육 환경 정보에다가 생체 정보, 식물이나 동물의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어떤 이 생육의 어떤 그런 변화량, 또 체중의 변화량, 연면적이나든지 어떤 작물의 어떤 그런 열매나 개화의 변화량, 이런 것들을 생체 정보로 수집을 해서 인공지능이 이런 생육 환경과 생체 정보와의 반응의 연관성들을 모델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최적의 어떤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조절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로부터 이렇게 작물의 생육 정보를 계측하는 기술이 이제 현재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작물이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고 할 것 같으면 작물에 대한 어떤 줄기의 굵기 변화라든지 작물의 키의 변화, 생육량의 변화, 잎이나 옆면적, 줄기나 개화나 결실에 대한 어떤 변화량들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 이러한 작물의 어떤 생육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변화량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로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작물의 생육 정보를 측정하는 기술로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된 기술들은 사진을 이렇게 찍을 것 같으면은 작물의 줄기의 굵기, 또 열매의 개수, 열매의 크기, 꽃이나 화방의 개수,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식별을 해서 카운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 수준이 지금 1차적으로 개발되어 있고, 이걸 좀 고도화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이제 스마트팜의 핵심 기술로서는 작물들의 어떤 질병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단해서 처방해주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작물의 어떤 질병 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영상들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농민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무슨 질병인지 어디서부터 이렇게 비롯됐는지를 갖다가 파악하는 것들이 농사 짓는데 큰 어려움이나 또는 이 기술들을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나 숙련도가 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 농민이나 처음 이렇게 농사를 접하거나 농사에 대한 큰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그 현재 있는 작물의 잎이나 줄기 또는 병이 나타난 부분들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전송하게 되면 클라우드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질병의 특징을 식별을 해서 현재 이 작물은 어떤 질병 상태라는 것들을 농가에다가 알려주고, 또 이 질병에 대한 처방 방법들도 농촌진흥청에 있는 그 농사로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이 작물에 대한 어떤 질병을 갖다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가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이제 실시간 작물 질병 진단과 처방 기술로서 이렇게 개발이 돼서 서비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기술들은 많은 그런 컴퓨팅 자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런 컴퓨팅 자원들을 다 보유할 수가 없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이 농사에 필요한 클라우드 시스템들도 이 산업적인 특성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렇게 특성화돼서 구축이 될 필요가 있고, 또 여기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나 핵심 알고리즘들이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렇게 개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농업용 그런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시스템도 별도로 이렇게 구축이 되고 또 설계가 돼서 지금 구축 과정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스마트 온실에 어떤 작물을 재배한 사례로서 토마토를 재배한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양액 재배를 이용한 토마토의 온실 재배들은 대체로 보면은 그림과 같이 7화방 정도를 이렇게 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1화방이 이제 수확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7화방에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꽃이 이렇게 개화가 돼서 착과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7화방이 이제 작물에 대한 어떤 그런 로드로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에서 이제 작물을 토마토를 재배할 때 지상부의 어떤 그런 관리들은 주간에는 18도에서 29도 정도 수준으로, 야간에는 15도에서 23도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고, 습도는 65에서 80%, 또 CO2 같은 경우에는
일사량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350에서 약 500 ppm 또는 일사량이 높을 때는 1000 ppm 이 정도까지도 이렇게 그 CO2를 가변적으로 조절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꼼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그 양액을 이제 공급하는 양이나 횟수의 차이를 두어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된 어떤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센서에 따라서 일사량에 따라서도 이렇게 그 양액의 공급 횟수나 EC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시스템들도 다소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생육 환경의 어떤 변화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와 센서들이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 생장 길이라든지 생체 정보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이런 그 농민들이 지금으로서는 자동으로 측정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사람에 의해서 수동으로 이렇게 측정이 돼서 입력을 한 형태로 이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와 생체 정보에 따라서 이제 생산량의 변화들이 이렇게 데이터로서 주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농가의 데이터들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어떤 토마토 재배 농가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 내부의 어떤 온도, 그 다음에 일사량, CO2, 그 다음에 물 공급량, 배행량, 그리고 이제 흡수량, 그 다음에 이제 양액의 어떤 그 공급 EC, pH들을 이렇게 그 변수로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모델을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경우 물론 이제 이런 이 중앙아시아 쪽의 어떤 기후 환경이나 이런 쪽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그 상관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보면은 생산량이라는 것은 뭐 11.154에다가 이제 주간 외부 온도, 주간 일사량, 물 흡수량, 주간 공급량을 갖다가 변수로 한 이런 회귀 모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회귀 모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 조건을 관리를 했을 때 1번은 빅데이터에 의한 그런 이 환경 제어 모델이고 2번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농민이 농사의 어떤 그런 경험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환경을 조절했을 경우에 그런 그 환경 상태를 데이터로 이렇게 표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행적인 농민의 지식에 의해서 환경 조절을 했을 때와 1번과 같이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모델에 의해서 환경을 조절했을 때의 결과들이 보면 생육 초기에서는 평균 생산량이 거의 2배 이상 이런 3.3 평방미터당 사람이 경험적인 지식에 의해서 관리를 했을 때는 약 2.6kg인 반면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렇게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생성된 모델로서 관리를 했을 때는 4kg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 중기인 겨울철에도 보면은 이 빅데이터 모델에 의해서 관리를 했을 때 평균 생산량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생산량을 나타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서의 어떤 그런 이런 이 빅데이터 모델의 효과가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아마 일사량이 부족하고 또 평균 온도가 생육 환경에 적정한 것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확량의 어떤 그런 감소가 있어서 이런 어떤 결과로서 나타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생산성 증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생육 단계별로 이렇게 최적 환경을 갖다가 이렇게 도출해서 조합함으로 해서 사람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농사 환경을 조절하는 것보다
최대 83% 정도까지 이렇게 생산성이 증대되는 것들로 우리가 실험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중앙아시아의 온도 환경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어떤 온도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모델로서 이렇게 조합이 돼야 될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가 이 빅데이터와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들, 또 빅데이터의 핵심적인 기술들로서 인공지능 기술들이 어떻게 스마트팜에 이용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모델로서 만들고 그 모델로서 만들어진 그런 빅데이터의 활용 모델들이 토마토 재배에서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 효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국에서 실험한 어떤 결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국가 환경이나 농사의 어떤 지역적인 환경에 잘 변형해서 적용한다면 보다 좋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R&D에도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훌륭한 그런 어떤 빅데이터 활용 모델과 국가적인 인프라 기반이 갖춰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